네, 어제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0년물 국채 수익률 흐름이고요. 4.45%까지 올라갔던 위치고 지금 하락 추세선까지 근접한 위치입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났고 어느 정도 이번 구간에서의 금리 고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우위를 점했고 상원은 51석, 이미 과반을 넘었죠. 하원도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감세와 관세를 핵심 공약으로 하던 게 트럼프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레드웨이브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겠죠. 다만 2016년 트럼프 당선 직후에 금리와 달러가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국 하락 반전이 되었고요. 지금의 시장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러한 금리의 움직임은 금리의 상승과 달러의 강세가 구조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치적 이벤트에 흔들리는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과거처럼 일시적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라는 본질적인 흐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당선되긴 했으나 미국의 고금리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 현재 모기지 금리가 6.8%예요. 7% 부분에 근접한 위치인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진 않겠죠. 이미 이런 부동산 시장의 경색은 오랫동안 이어왔고,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고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택 수요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이 모기지 30년물 금리의 흐름의 레벨을 경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오늘 주택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가격 흐름부터 보게 되면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8월달이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렇고요. YY가 4.24%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도 소폭 하향 수정이 되었고 거기서 더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보시게 되면 상승세가 확연하게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23년 5월 마이너스 0.27%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오다가 24년 2월 6.5% 고점 기록 이후에 재차 주택가격 상승률이 꺾이면서 둔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MOM 변화 보시게 되면 8월달 마이너스 0.13%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도 0.11에서 0.01%로 하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더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죠.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개 도시로 확대해서 보더라도 YY가 5.19%로 둔화 흐름은 이어지는 모습이 동일합니다. 직전 달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고 MOM 변화 보시면 0.35%로 계속해서 둔화 추세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주택가격 같은 경우 연방주택금융의 주택가격 지수도 있습니다. 8월달 YY 4.24%로 직전 달에 비해서 더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고 MOM도 0.3%입니다. 흐름 보시게 되면 직전 달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레벨 다운이 되었지만 흐름 자체는 이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8월 미국 주택가격 추이는 가격 둔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택 부동산 가격의 둔화 정도가 나오면 경기 침체의 진입에 나타났던 그런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와 달리 주택 부동산 가격은 08년도를 제외하면 급격한 붕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는 집값이 내려가기에는 공급이 부족하고 기존 주택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주택 부동산 시장의 기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그게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기에도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 둔화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중금리 또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중립금리가 높아져서 미국 경기가 구조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주택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지탱할 만한 그런 금리 레벨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택 부동산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저는 금리 인하 시기에 맞물리면서 일부 매물이 증가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이게 일시적인 집값 하락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구조적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시적인 공급 증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충분히 엿볼 수가 있다. 이게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면서 실질금리 부담이 조금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타격 리스크가 불거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먼저 이제 신규 주택의 공급 관련해서 한번 흐름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건축 허가와 건축 착공, 주택 완공 건수의 흐름을 보시면 되겠죠. 먼저 건축 허가는 사실 착공과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 한두 달 뒤에 착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건축 허가 보시게 되면 9월달 142만 8천 건으로 직전 달에 비해서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요. YY 흐름도 보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고, MOM으로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정체 횡보되는 흐름 가운데 감소폭이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지금까지의 허가 건수 추세는 계속해서 감소 흐름이 이어졌고, 여기서 이제 정체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착공 건수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비슷하게 9월달 135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지만 지난달에서 더 떨어지는 흐름, YY는 마이너스 0.66%고요. MOM도 마이너스 0.51%입니다. 장기 추세는 뚜렷한 감소 추세, 허가 건수랑 비슷했고요. 단기 흐름은 정체 횡보되는 흐름, 비슷하게 나타났죠. 그렇다면 신규 주택 완공 건수 흐름 보시게 되면 허가와 착공과 달리 증가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달 대비 소폭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지만 YY로 보시게 되면 14.59% 증가고, MOM도 마이너스 5.67%지만 특별히 MOM 흐름은 정체 횡보되는 구간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가하다가 직전 달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직전 달 대비 완공 건수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신규 주택 완공 건수의 추세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 흐름에서는 이 상승세가 다소 정체되는 모습으로 MOM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완공 건수의 흐름은 그렇지만 지금 건설 중인 주택 건수의 흐름은 다른 모습입니다. 피크아웃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9월 데이터가 148만 4천 건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더 줄어드는 흐름이고 21년 10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레벨이고요. YY는 마이너스 11.66%, 직전 달에 비해서 더 감소된 흐름이고요. MOM도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85% 감소죠. 직전 달에 비해서 소폭 늘었지만 의미 없는 그런 변동이고, 추세 자체는 뚜렷하게 감소 추세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건설 중인 주택 건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주택 완공 건수의 증가세는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주택 완공 건수가 증가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건설 중인 주택 건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흐름 자체가 결국 건설 일자리 증가 추세로 이어지는 상황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지금 10월달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YY 일자리 변화율로 보시게 되면 10월달 2.75% 기록을 했죠. 직전달 2.95에 비해 둔화되는 흐름은 나왔지만 여전히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과거 경기 침체 전 흐름을 보게 되면 건설 일자리 변화율이 급격하게 감소세가 나왔다라는 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신규 주택 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파란색 주택 건설 일자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흐름은 이 초록색 신규 주택 완공 흐름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이고, 다만 이런 흐름은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지 허가도 마찬가지겠죠. 착공이라든지 심지어 건설 중인 주택 건수가 이제 피크아웃하고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주택 건설 일자리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직전 경기 침체 보시더라도 이 초록색이 함께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주택 건설 일자리가 함께 줄었는데 이번에는 이 신규 주택 완공이라는 초록색 라인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택 건설 일자리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선행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건설 중인 주택 건수는 피크아웃 했죠.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 주택 건설 일자리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과거처럼 경기 침체 전 급격한 감소세의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건설 일자리의 증가를 보고 경기 침체를 부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신규 주택 공급 흐름상 나온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10월 주택시장 지수는 43을 가르쳤습니다. 기준선이 50이니까 이를 크게 하회한 수준이고, 직전 달 대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지금의 위치 자체는 현저히 낮은 레벨입니다. 주택시장 지수는 결국 실업률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의 레벨로 보게 되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택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택부터 볼 건데, 전체 부동산 시장의 신규 주택 규모는 대략 20%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9월달 신규 주택 판매는 연율화로 73만 8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이 71만 6천에서 7만 9천으로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늘어났다. 그러니까 뭐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죠. 추세 자체는 22년 7월 저점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오지만 최근에는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 주택 판매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YY는 6.34%로 직전 달에 비해 감소되는 흐름이 나왔고, MOM은 4.09%로 직전 달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정체 횡보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7월달 수치는 75만 1000에서 72만 6천 건으로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인 그래프 자체가 레벨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소폭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은 우리가 이제 거래 마감될 때, 클로징 될 때 집계되는 방식이지만, 신규 주택은 계약하면서 판매로 집계가 되겠죠.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는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9월 신규주택 가격 중위가격입니다. 42만 6,300불로 직전 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가격 자체 흐름 보시게 되면 소폭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변화를 보시게 되면 YY는 0.04%고요. 직전 달에 비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23년 4월 하락 구간까지 떨어졌고요. 추세 반전되지 못하고 약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고, 지금 9월달 이 위치입니다. 신규주택 중위가격의 MOM 변화 보시면 직전 달 대비 3.75% 상승했습니다. 뚜렷하게 정체 횡보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평균 가격으로 보시면 50만 1000불입니다. 직전 달이 49만 2700불에서 48만 6500불로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상승한 흐름이고, YY는 마이너스 2.71%로 직전 달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MOM은 2.98%로 높아졌습니다. 지금의 레벨이 이 빨간 선인데,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직전의 레벨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엔 신규주택 평균 가격으로 보게 되면 점차 이제 하락세가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신규주택의 재고는 47만 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7.6개월분의 공급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전 달도 소폭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줄어드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죠. 지금의 레벨 자체가 63년 집계 이후에 전체 평균이 6개월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신규주택 재고가 높은 수준에 위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은 현재 재고가 많은 상황이고, 가격 흐름에서 봤을 때는 평균 가격은 뚜렷한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중위 가격도 특별하지 않게 비슷한 흐름이지만 끝부분에 와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고, 조금 길게 보더라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흐름에서 여기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주택 판매가 얼마나 되고 있냐, 거래량 수준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점 이후 반등했지만 이 끝부분이 뚜렷하게 정체 횡보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따라서 전반적인 신규주택 흐름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직전 저점 이후에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신규주택 위주의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최근 흐름에서는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다음은 주택 부동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9월달 판매 건수는 384만 건으로 나왔고요. MOM 1% 감소, YY 3.5% 감소입니다. 지금 9월달 수치가 대략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23년 10월 데이터를 하회한 수치고요. 기존 주택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 거래가 절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 주택 가격은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가격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가격은 40만 4,500불로 지난달에 이어 소폭 하락했지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YY는 3%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가격 상승세의 흐름은 4개월째 상승세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번 9월달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렇게 거래량은 없지만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이유 자체가 재고에 있습니다. 9월 말 기존 주택 재고는 139만 채로 직전 달에 비해서 증가된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YY 흐름은 23% 늘었고 MOM도 1.46% 늘었습니다. 매물이 늘어났다, 이게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증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긴 한데 지금의 증가된 재고가 절대 레벨로 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의 재고 수준을 월별 판매 속도로 보면 4.3개월치입니다. 아까 대략적인 평균이 6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신규 주택은 7을 넘어섰던 구간이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기존주택 매물의 등록 현황은 4.3개월치다. 이런 미판매 재고가 2020년 5월달이 4.5개월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4개월 공급량을 넘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존의 절벽이었던 기존 주택의 공급이 이제는 일정 수준 이상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평균치에 못 미치고 계속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3년 2월달이 2.6개월로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 24년 2월달이 2.9로 전저점 부근까지 떨어졌죠. 그 이후에 증가가 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존 주택 공급이 1년 전보다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런 현상이 주택 판매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고가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완화되는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물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기존까지는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더라도 지금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즉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미국 소비자의 주택 구입자 조건 지수를 3개월 이동 평균으로 보게 되면 24년 9월 달이 26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지금의 레벨이 직전 달이 25였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1포인트가 높아진 수준이지만 집계를 시작한 60년 이후에 최저치 구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 소비자들의 주택 구입자 조건 지수가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물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존 주택의 거래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물은 왜 늘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매수세를 감당할 만한 그런 수요가 탄탄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 주택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여전히 거래는 절벽이고 가격 상승세는 꺾였습니다.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죠. 재고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이 늘어나도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기존 주택의 흐름이기 때문에 잠정주택 판매의 흐름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건 뒷부분에서 설명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전체 주택 부동산 시장 흐름은 이렇습니다. 기존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가격만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지속되어 왔다가 이런 흐름 자체는 이제는 다 이해를 하시죠. 과거엔 저금리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던 자들이 고금리 시대에 집을 내놓지 않게 되면서 매물 기근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올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차익 실현을 원하는 일부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이 출회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현재 주택시장의 변곡점에 임박했다라고 본 것이고 전체적인 가격 상승세가 둔화 조짐이 확대될 것이다. 더불어서 극심했던 재고 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기존 주택 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으나 이게 재고 증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가격 조정이라든지 둔화, 일시적인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매크로 경기 하방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로 침체 베팅에 대한 강한 시장의 부정적 리스크가 강해질 수 있다. 물론 주택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붕괴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락세의 모습이 나오면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의 부정적인 데이터들과 맞물려서 침체 리스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택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주택가격 상승분을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점차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앞으로 주택시장의 강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맞물려서 주거비용은 안정화 흐름이 계속될 것이고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 위축 방향은 지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정주택 판매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주택부동산 시장의 흐름 가운데 이번 달 잠정주택 판매의 흐름은 조금 다소 어긋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지난달까지는 잠정주택 판매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9월달 잠정주택 판매 보시게 되면 MOM으로 7.4%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YY도 2.6% 증가거든요. 75.8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제 직전달 대비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직전달과 전전달 데이터가 사실 매우 낮은 구간까지 떨어졌던 잠정주택 판매 지수였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일시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추세 전환 여부로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주택부동산 시장의 추세와 패턴이 본격적으로 회복됐다. 지금 9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 한 건만으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전달과 직전달 모두 너무 크게 떨어졌던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일시적인 흐름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볼 수 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나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저의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향 흐름이 계속해서 맞물려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택부동산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